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릴 사연은 이혼하기 전에 있었던 시댁 이야기입니다. 못돼 처먹고 조선시대 뺨씨는 시댁과 제 가족만 감싸고 도는 남편한테 줄곧 고구마만 먹었어요. 제 편 하나 없는 시댁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빠르게 손절하고 사이다 이혼을 먹였어요. 여러분께 파란만장했던 저의 시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할게요. 우리 집은 잘 살았어요.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운수저쯤은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집안과 수준이 맞는 집끼리 사돈 맺고 싶어 하셨고, 저도 그 뜻을 따랐어요. 그래서 선을 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었는데 스펙도 나쁘지 않았고 집안은 오히려 우리 집보다 더 나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우리 아빠가 하시는 사업도 지원해주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양가 집안이 여유가 있어서 결혼 준비는 어렵지 않았어요. 시댁과 거리가 먼 곳으로 우리 아빠가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신혼여행하며 지냈어요. 여기까지는 참 순탄했습니다. 그 이후가 문제였어요. 왜냐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한순간에 태도가 바뀐 시모가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 나눠서 문안 인사 겸 전화해라. 네? 전화를 2번씩이나요? 왜? 싫으냐?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결혼하면 이렇게 하는 거다. 가까운 거리에 살면 자주 볼 수 있지만 시댁에서 거리가 있으니 전화라도 해야지.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씩 문안 올리고 그랬어. 너도 이제 출가 외인이고 우리 집에 시집온 여자잖니? 행실을 바르게 하고 시댁 어른을 공경하거라. 그래도 어떻게 하루에 2번씩이나. 저만 전화하나요? 남편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전화할게요. 너 지금 감히 시어미 앞에서 토를 다닌 거냐? 그리고 문안 전화는 네가 하면 되지 왜 바쁜 우리 아들을 걸고 넘어져? 우리 아들이 한가하게 노는 사람도 아니고 밖에서 일하고 있잖니. 자고로 여자는 남편 내조를 잘해야 하는데. 세상에 이런 꼰대는 없었습니다. 완전 저 세상에서 온 꼰대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이러지 않고 좀 도도하고 차가운 느낌만 받았는데 뼛속까지 꼰대 DNA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을 거라 생각됐습니다. 엄청 싸하더라고요. 할 말도 없는데 전화를 하루에 2번씩이나 해야 하는 게 참 싫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가까이 살았으면 분명 이보다 더 할 거라 생각됐기 때문이죠. 너무도 싫은 무난 전화를 드리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들려 같이 저녁을 먹는데 대뜸 시모가 이사를 발표했어요. 우리 너희가 사는 곳으로 이사하련다. 네? 이사요? 밥 먹다 놀라 자빠진 저는 큰 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순간 분위기는 싸해지고 시부모님은 이게 왜 이러나 하는 표정으로 절 쳐다봤어요.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어디 밥상머리에서 큰 소리를 내? 우리가 너희 집 쪽으로 이사 가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이냐? 갑자기 이사 오신다고 하셔서요. 그런데 이사는 왜 하시는 거예요? 네 시아버지가 사업하는 회사가 너희 집 쪽으로 옮겨졌어. 지금 집에서는 회사까지 거리가 있으니 그쪽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마침 너희도 그쪽에 살고 있으니 그 아파트가 적당할 듯 싶구나. 저희 아파트로요? 집은 좀 알아보신 거예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 경쟁이 치열해서 마련하기 어려우실 텐데. 마침 너희가 있는 동에 집 내놓은 집이 있더구나. 같은 동이니 왕래하기도 편할 것 같아서 계약 진행 중이다. 앞으로 같은 동에 사니까 자주 볼 수 있겠어. 우리 이사 가면 하루에 2번씩 문안 전화할 것 없이 직접 집에 들러서 인사하거라. 네? 직접 들러서요? 왜? 싫으냐? 아니요. 시부모님과 같은 동에 살고
앞으로 자주 볼 생각하니 참 좋네요. 하하하하. 제 머릿속은 고장난 듯 난리가 났습니다. 무난 전화를 드리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직접 들려서 무난 인사드리라니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 동으로 이사 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충격적인 무난까지. 앞으로의 시집살이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마치 제가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벌써 숨이 턱 막히는 게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집으로 돌아와서 걱정되는 마음을 슬쩍 이야기했어요. 자기야, 아까 어머님 말씀 말이야.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뭐가? 이사 오신다는 거? 아니, 그거 말고 하루에 2번씩 직접 집에 들러서 문안 올리는 거 말이야. 아, 그거? 그게 왜? 솔직히 좀 부담스럽네. 내가 집에서 노는 여자도 아니고 나도 자기랑 똑같이 회사 출근해서 일하는데 매일 문안 드리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다랄까? 에이, 그게 뭐가 힘들어. 그냥 가서 얼굴만 비추고 인사드리는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출퇴근하는 사람 붙잡을 뿐도 아니고 아직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부모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도 있겠지. 여자한테 시댁 부모님은 어려운 존재니까. 이참에 친해지는 계기로 삼고 좋게 생각해. 말이 쉽지.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 있나요? 질 아니라고 편하게 말하는 남편이 순간적으로 얄미웠습니다. 더 말해봤자 남편은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았어요. 하는 수 없이 혼자 다가올 디데이를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부모님이 우리 집 위층으로 이사 왔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시댁으로 문안을 드리기 위해 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이사하신다고 신경 많이 쓰셨죠? 고단하실 텐데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푹 쉬셔야 하겠어요. 그래, 우리 아들은 들어왔니? 네, 이제 막 왔어요. 오늘 야근한다고 퇴근이 늦었거든요. 아이고,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리 아들 기운 떨어지지 않게 몸보신 되는 거로 잘 챙겨 먹여라. 집안일로 신경 쓰이지 않게 네가 살림 잘하고. 네, 어머니. 아, 그리고 내일 아침은 7시가 좋겠구나. 네? 아침이요? 그래, 내일 아침에 문안 올리러 올 거 아니야? 온 김에 겸사겸사 아침밤도 좀 차리거라. 아니, 이제 앞으로 아침이랑 저녁은 네가 준비해서 차리는 게 좋겠어. 제가요? 아니, 어머니, 저는 출근 준비로 아침을 잘 안 먹어요. 거기다 퇴근 시간도 늘 고정적이지 않고 좀 무리일 것 같은데. 그래서 멀쩡한 며느리 놔두고 내가 밥상을 차리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상 차리면 되지 뭐가 문제냐? 덜 자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일찍 일어나면 여유 있게 밥도 먹고 출근 준비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저녁은 되도록 야근하지 않게 주의해라. 이 집안에 시집온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네가 주방을 책임져야지. 그동안은 집이 멀어서 못했지만 이젠 그렇지도 않잖니? 늦게나마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보렴. 그래도 어머니, 그게 난 더 할 말 없다. 7시에 아침 먹는 줄 알고 있을 테니 늦지 않게 준비해라. 할 말 없다며 이만 가보라는 시모의 눈치에 더 말도 못 해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 차리고 퇴근해서 저녁까지 차릴 생각하니까 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시집살이에 쩔며 살고 싶지 않았는데 좌절감에 몸부림까지 쳐졌습니다. 제 표정이 좋지 않으니 남편은 무슨 일이 있냐며 물었어요. 어머님이 나더러 앞으로 아침도 차리고 저녁도 차리래. 나 이제 어떡해. 출근하기 바쁜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어느 세월에 밥상을 차려? 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은데 큰일 났어. 자기야, 나 어떡하지? 퇴근 시간 조금이라도 늦으면 가만 안 놔두실 것 같은데 이걸 어쩌면 좋아?
어쩔 수 없지 뭐. 되도록 야근하지 말고 퇴근 시간 맞게 조절해야지. 남편은 본인 일 아니라고 천하태평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제가 원하는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결혼 생활에 관한 문화도 세월 흐름에 따라 변하잖아요. 요즘 누가 여자 혼자 다 살림하고 일까지 책임지나요? 그런데도 참고 있었던 건 이왕 결혼했으니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였습니다. 또 남편이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말 한 방이면 힘이 나잖아요. 부부란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결혼해서 나는 죽어라 고생만 하는데 상관없다는 듯 말하니까 참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어요. 나 자기 아내 아니야? 무슨 낱말 하듯이 그렇게 말해? 누군 그런 생각 못해?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자기 하는 말하는 태도가 그렇잖아. 어쩔 수 없으니 그냥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당연히 서운하지. 내가 고생하고 있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잖아. 그게 무슨 고생이야. 결혼하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산다고? 요즘 누가 이러고 살아? 난 내가 무슨 청학동으로 시집 온 줄 알았어. 솔직히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내 상황 고려 안 하시고 옛날 운운하면서 몰아붙이시긴 하잖아. 내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나보고 종갓집으로 시집 갔니. 거기다 요즘 종갓집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하더라. 어떻게 집마다 똑같을 수 있어. 내려오는 가족 문화가 다른 거지. 우리 부모님은 보수적이시니까 자기가 모시기 버거울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린 이미 결혼했는데 힘들다고 징징거리면 어쩌자는 거야? 물을 수도 없는데. 뭐, 징징? 자기 지금 말 다 했어? 솔직히 시집살이 적응도 안 됐고 힘든 건 사실이잖아.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힘든 게 당연하지. 내가 자기한테 무슨 해결책을 내달라고 했니? 그냥 위로 몇 마디 건네주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말한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됐다. 이런 말을 자기한테 한 내 생각이 어리석었어. 자기는 아주 뼛속까지 이성적인 사람인데 내가 무슨 위로를 바라? 제발 현실을 좀 직시해. 위로한다고 뭐 달라져? 아니잖아. 여자들은 꼭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건 본인들 생각이고 위로한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 현실은 똑같은데 스스로 깔끔하게 받아들이는 게 여러 사람 고생 안 시키고 좋은 거 아닌가? 하여튼 앞으로 나한테 집안일로 푸념하지 마. 그렇게 힘들면 일을 관두던가. 자기한테 일하라고 등 떠미는 사람 없잖아. 일 안 하고 집안일 해도 우리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차라리 이참에 하던 일 마무리하고 전업주부로 살아. 말 함부로 하지 마. 자기가 뭔데 내 일을 무시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야. 누가 돈 보고 회사 출근하는 줄 아니? 일 안 해도 굶어 죽지 않고 살 정도로 여유 있는데 뭐 하러 머리 싸매가면서 고민하고 일하겠니? 그만큼 내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받길 바라는 거라고. 일을 관두든 말든 그건 내 결정이야. 그러니까 남편이랍시고 어줍잖게 참견하지 마. 너무나도 기분이 상한 저는 이날 남편과 각방을 썼습니다.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 감정이 더 나빠질 것 같았어요. 속상한 마음에 밤새 잠도 잘 못 자고 시부모와 남편용만 진창했습니다. 남편과 다툰 이후 집안의 공기는 싸늘해져만 갔고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남편은 이런 생활이 탐탁지 않았는지 그땐 미안했다며 용서를 구하더군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 그만 화해하자. 그냥 자기 마음 알아주고 위로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그땐 내가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도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 날카롭게 반응했어. 시부모 모시는 게 어려울 거고 자기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텐데 내가 잘 못 받아줘서 미안하게 생각해. 무시되는 부분은 엄마한테 한번 잘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만 기분 풀어. 제가 서운해하는 포인트를 쪽집게처럼 말하며 사과하는데 안 받아줄 이유가 없죠. 거기다 편들어주면서 시모에게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니 상한 마음은 순식간에 풀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화해하고 여느 때처럼 주말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말이라도 아침에 진지 드시는 시부모의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집에서 한숨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모는 귀신 같은 사람이라 제가 쉬는 꼴을 못 보나 봐요. 전화를 걸어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새아기, 너 지금 어디냐? 얼른 와서 점심상 좀 준비해라. 점심상이요? 이제 겨우 등 붙이고 쉬고 있는데 점심상 차리러 또 내려오라고 하니까 등줄기에 땀이 흐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에 머리를 굴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어쩌죠? 저 지금 친정에 와 있어요. 친정? 아니, 그 사이에 친정집에 갔단 말이냐? 네, 집에 일이 좀 생겨서 급하게 왔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 친정에 가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야지. 그렇게 네 마음대로 가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 점심은 어쩌고? 하여간 잘하는 짓이다. 아무튼 너무 늦지 않게 집에 와라. 네 시아버지 저녁에 장어 먹고 싶다는구나.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부모님 도와드리느라 뭘 좀 하고 있거든요. 언제 끝날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따가 상황 보고 연락 드릴게요. 아니 대체 뭘 하길래 상황 보고 전화하겠대? 며느리 하나 있는 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따가 집에 오거든. 꾸물거리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라. 시댁에 가서 점심상까지 차리기 너무 싫어서 친정에 왔다며 거짓말을 쳐버렸고 혹시나 발각될까 싶어서 서둘러 짐을 챙기고 튀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제가 이렇게 첩보영화 뺨치듯 스릴 넘치게 도망갔겠어요? 저 자신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죽도록 하기 싫은 걸. 시모는 점심상뿐만 아니라 5만 가지 집안일을 꺼내서 절 힘들게 할 게 뻔했습니다. 무사히 친정에 도착해서 이런 일로 도피 삼아 왔다고 했더니 엄마가 절 꾸짖었어요. 그렇다고 거짓말까지 하면 어떡해?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어쩔 뻔했어? 그래도 정말 싫은 걸 어떡해. 주말인데 나도 좀 쉬고 싶단 말이야. 평일 동안 아침이며 저녁이며 밥상 차리느라 날 위한 시간은 조금도 없었다고. 우리 시어머니 진짜 과거에서 온 사람 같다니까? 아니야. 어쩌면 과거보다 더한 것 같아. 결혼하기 전에는 발톱을 숨겼다가 결혼하니까 냉큼 드러내는 거 있지? 네 시어머니가 좀 보수적인 건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힘들어도 참고 잘 모셔. 아빠 사업권으로 도와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아빠를 봐서라도 네가 잘해야지. 다음부터는 거짓말해서 친정으로 도망오면 안 돼. 나중에 네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너한테 좋은 거 없어. 어머님이 이걸 어떻게 알아? 엄마랑 나랑 서로 알고 비밀로 하면 되지. 아무튼 이제 집으로 돌아가. 괜히 늦게 들어갔다고 혼나지 말고. 엄마는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고 더 혼날까 봐 걱정하셨고 더 늦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충분히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 역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됐지만 발걸음을 쉽사리 돌리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두렵기만 했으니까요. 아까는 너무 쉬고 싶고 집안일 하기 싫어서 거짓말하고 도망쳤지만 돌아가는 내내 후회되었어요. 시모가 어떻게 나올까 두렵기만 했습니다. 저는 곧장 시댁으로 향했고 조심히 안으로 들어가서 시모에게 다녀왔다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너 마침 잘 왔다. 시간이 몇인데 이제야 기어들어오는 거냐? 지금부터 밥 차리면 저녁은 언제 먹으려고? 네 시아버지 배고파서 돌아가신 꼴 보려고 그러니? 그럴 리가요. 얼른 준비해서 차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딜 들어가? 나 아직 말 다 안 끝났어. 내가 아까는 전화라서 말을 다 못했는데 너 누구 허락받고 친정집에 다녀오는 거냐? 네? 친정집에 가는 걸 허락받고 가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일이 생겨서 갔다고. 그럼 나한테 다녀와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야 할 것 아니야. 네가 아직 며느리로서 올바른 행실이 뭔지 본분을 깨우치지 못했구나. 출가 외인인 여자가 어디 경거멍덩하게 친정집을 마음대로 가냐? 잊지 마라. 너는 이 집 며느리고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해.
이 집 귀신으로 평생 남아야 한다 이 말이야. 한 번만 더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친정에 갔다간 쫓겨날 줄 알아. 안 그래도 할 일이 천지. 내 어딜 싸돌아다니니 원. 네 시아버지가 드시고 싶다는 장어 손질하고 얼른 저녁상 차려라. 그리고 저녁 정리한 다음에 식기 그릇이며 도구며 싹 다 꺼내서 깨끗하게 닦고 소독 한 번씩 하고. 정말 이런 지옥은 없을 겁니다. 친정집 한 번 가는 걸로 일이 혼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쉬는 주말은 온전히 즐길 수 없고 오롯이 부엌대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사는 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너무 서럽고 모든 상황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어요. 시모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며 정신없이 저녁상을 차리고 한번 앉아보지도 저녁을 먹지도 못한 채 바로 식기들을 다 꺼내서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겨우 한숨을 돌렸어요. 그러다 내일 아침 또 이 지겨운 일상을 반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결국 남편을 붙잡고 또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야,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원래 보수적인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지나칠 정도로 과하신 것 같아.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괴롭히시는 걸까? 우리 엄마 그럴 사람 아니야.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애초부터 결혼부터 반대하셨겠지. 그럼 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 오늘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앞으로 친정집에 갈 때 허락받고 가라시는 거야. 내가 무슨 이 집 종도 아니고. 정말 서럽더라. 자기 어머니께 말씀 좀 드려본 거야? 대강 말씀드렸는데 우리 엄마가 뭐 누구 말을 들을 사람인가. 워낙 본인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라 그게 도움은 안 된 것 같아. 그래? 그럼 어쩌지? 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이사 갈까? 이런 거로 무슨 이사야. 엄마가 좋게 생각할 것 같아? 내가 진지하게 한 번 더 말씀드려볼 테니까 조금만 참자. 아들이 2번씩이나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는 고려해 주실 거야. 남편은 한 번 더 이야기해보겠다며 이야기했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기대 1도 안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은 이사밖에 없을 듯 했어요. 버티다가 나중에 기회 봐서 이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현대판 조선 시집살이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자정 넘도록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도무지 받을 생각을 안 했어요. 결국 남편 덕분에 뜬 눈으로 기다리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어서 놀라 깼는데 새벽 4시였어요. 뭐야, 아직도 안 들어온 거야? 연락도 없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남편이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대체 지금 어디야? 연락도 없이 외박이나 하고. 새벽부터 누구야? 혹시 오빠 안 해? 오빠 지금 자고 있어요. 어제 술 많이 마셔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급한 거 아니면 이따가 전화라고 할게요. 당신 뭐야? 누군데 남편 전화를 받아요? 연락 한 통 없이 외박한 것도 성질나 죽겠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것은 남편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여자의 음성이었어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뇌정지가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오빠 아는 동생이에요. 아무래도 오빠 지금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따가 일어나면 전화라고 할게요. 낯선 여자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고 이때부터 제 머릿속은 5만 가지 생각들로 과부하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동생이고 나발이고 이게 말로만 듣던 내연녀인가 싶고 아침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내게도 일어나는구나 생각됐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침이고 뭐고 차릴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6시가 넘어가도록 잠도 못 자고 별의별 생각으로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때 술 냄새를 풍기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디서 오는 거야?
그 여자는 또 뭔데? 언제부터 당신한테 여동생이 있었니? 그년이랑 같이 자고 오기라도 한 거냐고? 술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좀 놔둬라. 무슨 내가 바람이라도 피웠냐? 왜 이렇게 오버야? 남편은 머리가 아픈 듯 이마에 손을 짚으며 은근슬쩍 방에 들어가려고 했고 저는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들어가? 당장 해명해.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어제 어떻게 된 건지 다 설명하라고. 알았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일단 한숨 자고 나서.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해명부터 해야지 자는 게 먼저냐고. 너 연락 한 통 없이 외박했고 어떤 년이 동생이라면서 전화 받았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요소잖아? 나 간신히 참는 중이니까 빨리 해명해서 내 오해 풀어줘. 안 그러면 나 가만히 안 있어. 진짜 피곤하게 하네. 그래서 내가 뭐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람을 피웠다면 내 여녀가 전화 받게 하겠어? 생각해봐. 누가 그렇게 허술하게 바람을 피우는지. 지금 피곤하니까 간단하게 말할게. 어제 거래처 회사랑 접대 자리가 있었고 술집에서 좀 달렸어. 그러다가 너무 취해서 깜빡 잠들었고. 됐냐? 뭐 술집에서 잠들었다고? 동생이라는 그녀는 뭔데? 왜 네 전화를 걔가 받냐고? 내가 접대를 한두 번 해봤겠어? 그 술집에서 많이 접대했고 그렇다 보니 단골 될 수밖에 없잖아. 걔는 그냥 술자리 도와주는 도우미일 뿐이야. 몇 번 같이 술자리에 끼다 보니까 친한 척 했겠지. 하여튼 바람이고 뭐고 그런 거 아니니까 괜한 오해로 생사람 잡지 마. 이제 됐지? 그럼 미리 연락이라도 좀 해주지.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내가 일일이 다 너한테 보고해야 해?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일로 귀찮게 왜 이래? 안 그래도 피곤한데 좀 적당히 해라. 남편 놈은 곧바로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저는 알 수 없는 감정과 공허한 마음에 울컥 눈물이 터졌습니다. 걱정하고 놀란 아내한테 어쩜 저리 차갑게 말할 수 있을까 속상하기만 했어요. 그러다 시간을 보니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순간 아침 차려야 하는데 놀란 마음으로 불이 났게 시댁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시모는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벼르고 있더라고요. 네가 아주 시댁이 우습구나.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리 꾸물거린 거야? 얼마나 시댁이 만만하면 시부모 아침상 차리는 시간을 제대로 안 지켜. 7시 되려면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신 있나 보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일이 좀 있었어요. 죄송해요. 얼른 금방 준비해서 차릴게요. 남편 일로 마음이 뒤숭숭한데 잘 알지도 못하는 시모까지 힘들게 하니까 순간적으로 서러운 감정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겨우 눈물 훔치며 주방으로 가려는데 그런 시모가 절 매섭게 노려보며 물었어요. 너 지금 우냐? 뭘 잘했다고 이게 아침 대바람부터 눈물을 보이고 난리야? 내가 지금 한 소리 했다고 우는 거지? 아주 날 못된 시어머니로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시부모 아침상도 제대로 못 차리는 주제에 울면 다야? 재수없게 어디서 눈물을 보여? 너 내가 경고하는데 눈물로 약한 척하지 마라. 제대로 며느리 노릇 못하면 울 자격도 없으니까. 가뜩이나 마음 어려운 마당에 시모까지 융단 폭격을 해대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참다 처음으로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한 척하려고 우는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글쎄 그이가 연락 한 통 없이 외박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도 집에 안 들어왔길래 걱정되어 전화하니까 어떤 여자가 받았고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자고 있다. 지금 전화 못 받는다고 하면서 끊는데 제가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해 뜨고 나서야 들어온 남편은 거래처 접대로 술집에서 깜빡 잠들었다고 저한테 괜한 소설 쓰지 말라며 귀찮다는 듯 구는데 지금 제 속이 어떻겠어요? 솔직히 남편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혼란스러워요. 들어오지 않는 남편 기다리고 이야기하느라 아침 준비할 시간도 늦어진 거라고요. 뭐? 너 지금 뱉은 말이 모두 사실이냐?
시모는 다짜고짜 제 뺨을 한 대 내리치더니 더 매서운 얼굴로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 잡아, 이년아! 여자는 남편이 하는 일에 토달지 말고 신경 쓰이지 않게 잘 보필하면서 내줘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술도 좀 마실 수도 있는 거고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 말을 안 믿고 제멋대로 생각해. 거기다 그까진 일로 시부모 아침상을 잊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유, 이런 게 며느리라고. 회사 일만 아니었으면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들이지도 않았어. 알아? 어머니,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뭐야? 이게 한 대 더 맞고 싶어? 때려보세요. 한 번만 더 제 얼굴에 손대면 가만 안 있어요.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니까짓게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쩔 건데. 우리 집 아니면 네 아빠 회사 그만큼 커질 수 있었을 것 같아? 한 대 더 맞기 전에 얼른 밥이나 차려. 네 시아버지 시장하실 테니까 우선 밥 먹고 난 뒤에 되먹지 못하게 대등값 톡톡하게 치르게 해줄 테니까. 아니요. 밥 차릴 생각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손수 차려 드시든지 가정부 부르세요. 대등값은 이혼으로 치를 테니까요. 뒤에서 뭐라고 소리치며 욕을 날리는 시모를 뒤로하고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대충 짐을 챙겼고 친정에 갔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온 딸을 보고 부모님은 놀라셨습니다. 저는 울며 불며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저와 같이 속상해 하셨어요. 저는 그런 대접받고 못 살겠다며 남편이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 때까지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아두고 제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정신 사나운 마음을 달래고만 있었죠. 그러다 저녁쯤 뒤였을까요? 느닷없이 남편이 친정집 앞에 와 있으니 얼른 나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종일 연락 없다가 이제야 보낸 첫 문자였어요. 괘씸해서 씹을까 하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마음먹고 내려갔어요. 집에 들어오면 되지 밖에서 왜 이러고 있어? 네가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 볼 면목이 없는 거겠지. 당신이랑 오래 말하기 싫으니까 용건만 빨리 말하고 돌아가. 집에 가서 이야기해. 빨리 짐 챙겨서 나와. 싫어. 나 집에 안 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전까지는 절대 안 가. 심지어 나 어머니한테 뺨까지 맞았어. 그런 내가 그 집에 어떻게 갈 수 있겠니? 자기뿐만 아니라 어머님도 내게 사과하셔야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이혼이란 소리를 함부로 짓거려? 시댁 어른으로서 그러실 수 있는 거지 뭘 잘했다고 뻗팅겨? 뭐? 뭐라고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지 궁금해서 나와본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마치 제가 천하의 못된 며느리라도 된 듯 쏘아붙이더군요. 지금 잘못했다고 용서 빌러 온 게 아니라 나한테 따지러 왔니? 정작 맞은 건 난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리야? 아무리 시댁 어른이라고 해도 며느리 얼굴에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지. 잘못은 너랑 어머님이 해놓고 사과는 나보고 하라고? 이게 무슨 개 같은 논리야? 망할 시집살이 당하느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바람을 피웠든 내가 오해했든 아까처럼 굴면 안 되는 거잖아? 아무리 선으로 만난 사이라도 너 하나 보고 시집 온 사람이야. 그럼 적어도 아내로서 존중해주고 챙겨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엔 욕하면서 뺨까지 때린 마당에 속 좋은 사람처럼 내가 아침이나 차리고 있어야겠니? 웃기지 마. 선 넘은 건 어머님이야. 절대 그냥 못 돌아가니까 그런 줄 알아. 용서는 나발이고 성질 돋구러 온 남편 놈과 더 이상 말하기 싫어서 돌아가려는데 제 손목을 잡아채며 돌리더니 냅다 뺨을 치는 겁니다. 시모한테도 맞고 남편 놈한테도 맞은 꼴이었어요. 어딜 들어가? 내 말 다 안 끝났어. 네가 괜한 짓 하고 오버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바람 피운 것처럼 사람을 의심해? 며느리로서 충실하게 굴었으면 뺨 맞을 일이 뭐가 있냐고. 용서 같은 소리를 하네.
용서는 나랑 우리 엄마가 아니라 네가 해야지. 당장 엄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안 그러면 이혼 당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너 지금 나 쳤어? 왜? 또 맞고 싶냐? 정신 못 차리길래 좀 도와준 건데 한 대 더 쳐줘? 그래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알겠지. 내가 그동안 네 눈치 보면서 비위 맞췄다고 생각하지 마. 싸우고 살기 싫어서 그냥 오냐오냐 해준 것뿐이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시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지.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거 짜증났다고. 나중에 이혼당해서 네 아빠 회사에 피해주지 말고 순순히 가서 무릎 꿇는 게 좋을 거야. 너 때문에 부모님 지금 노발대발하고 난리 났으니까 빨리 짐 챙겨서 나오기나 해. 하루 동안 뺨을 2대나 맞으니까 제 삶이 참 불쌍하게 생각됐어요. 무엇보다 남편까지 절 무수히 취급하는 것 같아서 허탈하기만 했죠. 아무리 선으로 시작된 만남이라고 해도 하나뿐인 남편을 믿고 의지했고 사랑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사랑의 대가치고는 참 가혹했어요. 버릇 고쳐보려고 뱉은 이혼이었지만 이렇게 된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딴 쓰레기 잡종 같은 인간들과 손절할 타이밍이구나 깨달았어요. 제 손에 실을 수 있는 모든 힘을 쓸어 모아서 있는 힘껏 남편 뺨을 쳤습니다. 왜 말을 2번 하게 만들어? 내가 안 간다고 했지? 이혼하자는 말이 장난 같아? 너 같은 놈이랑 네 망할 집안 사람들 더 이상 얼굴 보고 살 생각 없어. 아빠 회사 일로 협박하려면 얼마든지 해. 나도 그동안 당한 시집살이며 뺨까지 맞은 거 문제 삼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나한테 용서빌 기회는 떠나갔어. 너랑 네 엄마가 무릎 꿇고 사과해도 버스는 저 멀리 떠났다고. 경찰 불러서 폭행죄로 고소해버리기 전에 우리 집 앞에서 꺼져. 이혼장은 변호사 통해서 바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동안 받은 걸 시모한테 갚아주진 못했지만 남편한테 받은 것만큼 똑같이 돌려준 것 같아 속이 좀 후련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남편과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 이혼 확정 선언을 날렸습니다. 아빠는 손 찍어 많은 집안과 더 이상 사돈 맺을 수 없다며 제 뜻을 존중해 주셨고 다음날 바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아버지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 새끼가 몰래 돈 가지고 장난을 좀 친 모양이더라고요. 졸지에 쫄딱 망하게 생기자 시모와 남편이 친정집에 찾아와 매달렸습니다. 사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시어미로서 채통을 지켰어야 하는데 며느리한테 큰 상처를 줬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 푸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세아가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마. 그동안 고생시키고 힘들게 한 거 다 잘못했다. 네 얼굴에 손까지 댄 것도 정말 미안해. 이렇게 내가 사과할 테니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주렴. 자기야, 나도 이렇게 싹싹 빌게. 그날 집에 왔을 때 이랬어야 하는데 내가 미쳤지. 남자들 괜한 자존심 같은 거 있잖아. 나도 남자라고 쓸데없이 객기 부렸나 봐. 나 진짜 그동안 많이 반성하고 후회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무릎 꿇고 용서빌 인간들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속 훤히 보이니까 참다 못한 우리 아빠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회사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야 사과하시는 겁니까? 이혼 준비할 때는 두고 보라며 기세등등 하더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사돈, 그러지 말고 노여움 푸세요. 그때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정이렇게 이혼을 하고 싶다면 뒷말 없이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집안 좀 도와주세요. 결혼하면서 우리 집 양반이 사돈 회사에 많이 투자해줬잖아요. 그걸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주세요. 사돈만 우리 회사를 도와줬습니까? 그 투자 건은 서로 협의된 상황입니다. 저도 사돈 회사에 거래처 양도하는 것으로 약속된 거래였다고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 마음을 곱게 쓰지 않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겁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계속해서 한 번만 봐달라며 애원하며 매달리는 시모와 남편 새끼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어찌나 끈질기던지 갈 생각도 안 하고 몇 번이나 배를 누르며 귀찮게 굴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진작 손절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정대로 이혼은 진행되었고 큰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 놈은 집이 망해서 길거리로 나앉을 신세에다 저한테 돈까지 뜯기게 생겼으니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결혼 생활은 시집살이로 참 지옥 같았지만 결말은 통쾌한 사이다의 해피엔딩으로 끝났네요. 저는 당분간 여유롭게 돌싱 생활을 즐길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